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백신연구소의 조정기 사장입니다. 투자자분들께 저희 차백신연구소의 회사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백신연구소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 면역 증강제라는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면역 증강제라는 건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요. 백신에는 항원과 면역 증강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면역 증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백신은 기존의 항원을 아주 약하게 만들면 약독화 백신, 그 백신을 거의 죽여서 못 쓰게 만들면 불알아 백신 또는 사백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백신들은 실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활용하기 때문에 몸에서의 면역 반응은 매우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든들, 아무리 죽여서 만든들 실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서는 일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 바이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극히 일부분, 이 파티클을 가지고 세포 배양을 했을 때 이 파티클은 실질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세포 배양으로 통해서 만들어서 이러한 물질을 넣어준다면 안정성은 매우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들이 실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서의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넣어주는 물질이 면역 증강제라는 어주번트라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면은 이러한 제조합 항원에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면 기본적인 예방 백신, 항체를 형성하는 예방 백신은 물론이고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는 부분을 일으켜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서의 치료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저희는 면역 증강제, 즉 어주번트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면역 증강제에 대해서 연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세대 면역 증강제인 알룸이라는 물질은 1900년도에 나왔습니다. 1920년대에 나와서 한 80여 년간 사용되었던 널리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요. 2세대의 물질은 BTRR 계열로서 에멀전이나 리포점, 에멀전은 좀 끈끈한 액체고요. 리포점은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1세대, 2세대의 면역 증강제들은 실제 면역을 올리는 데 사용되는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원을 몸 안에서 천천히 배출시켜서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을 아주 오래 일으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세대 면역 증강제는 보시면 이게 면역세포인데요. 면역세포에 몸 안에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몸에 인지를 해주는 그런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리셉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톨라이크 리셉터, 그래서 TLR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체 내에 발견되어진 TLR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를 찾아낸 사람이 노벨상을 2000년대 들어와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신의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TLR이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요게 이제 TLR이고요. 기다란 이 막대와 같은 물질이 TLR이고요. 그러면 이 TLR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자극을 해주느냐, 1, 2번에 자극을 해주느냐, 또는 엔도저말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세포 내에 있는 또 TLR이 있는데 거기를 자극해 주느냐에 따라서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알룸은 1920년대부터 한 80여 년 동안 독보적으로 알룸이란 물질이 쓰였고요. 그 이후에 노바티스에서 에멀전 제형으로 인플루엔자에 쓰이는 2세대 면역 증강제를 개발하였고, 그 이후에 GSK라는 회사가, 글럭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회사가 보시면 이 면역 증강제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독보적으로 장악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고요. 2017년 들어서 다이나박스라는 회사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GSK는 TLR 4번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CPG는 다이나박스는 TLR 9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랬습니다. GSK가 이제 TLR 4번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세포 외벽에 있는 멤브레인과 엔도저멀 멤브레인에 있는 TLR에서 이 자극 부분을 저희는
하나의 자극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여러 개의 조합을 통해서 자극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것을 저희가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포 외벽에 있는 TLR1, 2 또 세포 엔도소멀 멤브레에 있는 TLR3 이 조합을 통해서 자극을 한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LR1, 2, 3를 자극하는 그러한 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럼 GSK는 4번, 그다음에 TLR5는 지금 현재 아티피셜하게 만들어낸 물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6, 7, 8번도 효과적인 물질이 없고 9번은 다이나박스가 하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적으로 TLR과 관련된 부분은 GSK 저희 회사, 다이나박스 이 세 회사가 독보적으로 특허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 면역 증강제 조합이 그러니까 저희 당연히 두 가지 조합을 넣었으니까 기본 한 가지 물질을 쓴 것보다는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조합을 해도 저희 조합이 가장 좋다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TRL2와 3 관련돼서의 면역 증강 플랫폼으로는 전 세계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백신, 치료 백신까지 개발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항암제, 면역 항암제, 항암 백신을 개발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별화된 백신과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보시면 만성비형 간염 이 나와 있고 대상포진 나와 있고 인플루엔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차별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GSK는 AS 시리즈를 가지고 가면서 세계에서 독보적인 면역 증강제 개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S04는 말씀드린 대로 MPL, TLR 4번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물질로 얼룸과 같이 쓰여서 그래서 비형간염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AS03은 이게 이제 MPL보다는 오히려 에멀전 2세대 면역 증강제입니다. 를 써서 호흡기 질환 관련돼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AS01이 제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으로서 근데 이 대상포진 백신은 좀 특이하게도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리포점이라는 작은 알갱이를 썼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MPL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GSK는 QS21이라는 사포닌 계열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면역을 좀 더 높였는데요. 근데 이슈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TLR2, 3 라이간드로 그냥 저희 면역 증강제만 넣었을 때 대부분의 모든 질환을 다 커버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리포점 제형을 활용을 했지만 저희는 QS21을 넣지 않아도 GSK보다 더 좋은 우월한 효과를 가지는 걸 확인하였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인 GSK와 저희가 대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면역 증강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저희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봐야 어찌됐든 공식적인 대회 기관에서의 평가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허청의 한국발명진흥회의 분석 시스템인 스마트3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특허들을 평가해주고요. 그다음에 키워트의 키워트라는 회사에서 그다음에 특허를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서 고도화 팩터를 반영해서 키밸류라는 등급을 매기는데요. 그래서 S등급부터 D등급까지를 이렇게 평가를 매겨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당연히 GSK는 글로벌 넘버1이니까 S등급을 2개나 가지는 A등급 2개 이런 식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바티스도 없고 머크도 가지고 있지 않은 S등급을 차백신 연구소가 S등급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저희는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백신을 개발하는 면역 증강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보시면 어떠한 회사도 S등급의 특허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백신 연구소가 월등히 국내에서는 S등급, A등급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특허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는 독보적으로 해외에서는 글로벌 경쟁사와 대등한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직원이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40여 명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은 항원과 면역 증강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항원 저희는 면역 증강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원은 기존에 있는 백신 개발사의 항원을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항원에 저희 면역 증강제를 넣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파이프라인의 대표적인 아이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만성 비형 간염 치료 백신입니다. 만성 비형 간염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좀 혼돈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술잔이나 수저를 뭐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떠먹으면서 걸릴 수 있는 비형 간염은 급성 비형 간염입니다. 하지만 이 만성 비형 간염은 그거와 다르게 엄마가 아이를 임신 중에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몸 안에서 태아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그 바이러스를 엄마의 일부분으로 인지를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복균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만성 비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 비형 간염은 급성 비형 간염과 다르게 급성 비형 간염은 항바이러스 일주일 정도 드시면 대부분 완치가 되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성 비형 간염은 완치되는 약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 있는 지금 현 시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발병이 되었을 때는 약을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당뇨병이나 저희가 혈압약처럼 그런 약들은 먹어도 평생 드셔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데 이건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드시는데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기면 내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만성비형 간염이 이렇게 어려운 완치가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만성비형 간염이 간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성비형 간염, 간경변, 간경화를 거쳐서 간암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만성비형 간염을 막지 못하면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만성비형 간염은 아주 매우 중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치료되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들인데요. 보시면 요게 완치율인데요. S 항원을 없애는 로스하는 완치율인데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완치되는 치료제는 전혀 없고요. 항암제로 쓰이는 인터페론이 한 4%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거는 항암제로 쓰일 만큼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비형 간염의 치료제로는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치되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신은 어주번트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항원까지도 저희가 매우 잘 만들었다고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맞으신 비형 간염 백신 항원입니다. 2세대 항원이고요. 이스트에서 생산하고 S 항원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항원은 여기 보시면 3번을 맞으셔야만 항원으로서 백신으로서 효과가 있는 그러한 2세대 백신입니다. 저희는 하지만 초셀에서 생산을 하고요. S항원은 뿐만 아니라 프리S1, 2 또는 그래크로실레이션이라고 해서 면역 반응을 높이는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번만 맞아도 기존의 2세대 항원 대비 한 200배 이상의 효과를 갖는 그러한 항원까지도 매우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항원도 잘 만들고 면역 증강제도 잘 만들었으니까 효과가 우수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 실험을 했고요. 동물 실험은 한 결과 보시면 동물 실험에서 7마리에서 5마리가 완치되는 그런 동물 실험 데이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 실험 데이터로 저희가 임상을 1, 2의 이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만성 비형 간염 환자는 이렇습니다. 몸 안에 어려서부터의 태아에서부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 거를 면역 세포의 비활성화라고 하고요. 이 비활성화된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치료 백신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 몸 안에 이 항원을 없애게 됩니다. 없애는 과정 중에서 이제 S 항원도 점차 줄이게 되고요. S항원이 줄이게 되면서 S항원이 완전히 없어지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 2 이상의 저희가 투여 후 한 4주가 지났을 때 측정을 해보니까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항원의 소실도 좋은 데이터를 가졌는데 길리어드라는 글로벌 제약사의 대비 2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게 됐고요. S 항원이 줄어든 것도 길리어드는 발표를 하지 않을 정도로 데이터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한 70% 이상의 감소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길리어드는 이렇게 데이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보다 2, 3년 임상이 앞서갔으나 이 개발은 지금 중단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지만 저희도 완치되는 케이스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저희가 면역 치료제다 보니까 결국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4주 후에 측정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만성비형 간염 환자분들은 발병이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드십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약을 타서 가시는데요. 그래서 그 병원에 계속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년이 지난 상황에서의 장기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보시면 S황원이 저희도 준 환자들은 많았으나 절반 이상 뚝 떨어진 환자는 저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절반 이상 뚝 떨어진 환자가 5명이나 된 24명 중에, 그리고 특히 2군 20마이크로그램에 6번 맞은 환자는 7명 중에 3명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이항원 소실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졌습니다. 특히 4번 환자인 경우에는 항바이러스를 드시기 전 발병하셨을 때는 바이러스 수치가 한 10만 정도 되다가 약을 드시면 한 2만 정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계속 약을 드시면 유지가 되는데 더 이상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백신을 맞았더니 한 19%까지는 떨어졌어요. 이분은 한 17%가 떨어진 거고요. 근데 저희 백신을 다 맞고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봤더니 99%가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0이 되면 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치 가능성을 봤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비 임상을 다 끝났고요. 이제 5월 다음 달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설명드릴 건 이렇습니다. 항바이러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기존에 이 만성비형 간염은 완치되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요.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는 거를 극복하는 완치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완치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바이러스는 약을 끊으면 다시 리바운드 되는 바이러스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항바이러스를 개발하나 면역 치료제에서 개발을 하나 어찌됐든 저희와 같은 약은 치료 백신은 꼭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아까 제가 0%라고 말씀드렸던 약들이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몸 안에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감염을 더 시키는 바이러스로 나가게 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대부분의 약들은 모든 약들은 폴리머레이즈 이니비터라는 이러한 과정, 요거를 폴리머레이즈를 막아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약들이 다 개발된 겁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현재 완치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많은 회사들이 siRNA나 코어 이니비터를 막아주는 그러한 약들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러면은 완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벨루에이트 파마라는 평가 기관에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길리어드 같은 회사의 매출입니다. 매출이 앞으로 쭉 가다가 유지되다가 이제 떨어질 거다. 왜? 완치를 못 시키니까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항원, S항원을 제거하는 그러한 siRNA나 코어 이니비터를 활용하는 회사들의 매출이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저희 같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회사들 또한 기존에 이러한 아무리 1, 2번으로 해도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회사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치료 백신의 지금 반응은 기존 약들은 이런 DNA의 레플리케이션을 억제했다라고 보시면 아예 S항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siRNA 이런 식의 코어 이니비터 이런 식의 이제 약들이 개발이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면역 자극과 항체 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치료 백신의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이 함께 쓰여야만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세계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동물 실험을 저희가 그 중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과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이제 바이러스 숫자들이 보시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숫자가 여기 보시면 네, siRNA 개발하는 회사의 용량을 보시면 요 회색입니다. G2 그룹인데 회색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백신하고 siRNA를 같이 넣었을 때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siRNA는 항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항체는 저희가 들어가면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수치를 뚝 더 떨어뜨리고 항체를 형성하는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코어 이니비터입니다. 코어 이니비터로 개발한 회사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형광색 G2 그룹을 보시면 약을 끊으면 이렇게 바이러스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약은 이때 코어 이니비터를 끊어도 저희 백신을 맞았을 때는 이렇게 더 떨어지면서 유지가 되는 더 이상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안치의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약을 개발을 하는 회사도 저희 같은 치료 백신을 같이 병용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상황이 있어서 이러한 동물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지금 중국에 있는 아주 큰 제약사나 또는 라이센스 아웃을 몇 조 이상의 라이센스 아웃을 경험한 회사들과 지금 저희가 딜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좋은 결과가 곧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비형간염 예방 백신입니다. 예방 백신은 여러분 맞고 계신 백신하고 유사한 백신입니다. 같은 백신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백신들은 3번을 맞으셔야 됐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3번을 맞아도 효과가 나지 않는 무반응자라고 하는데 항체가 몸 안에 형성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만 쳐도 5천만 명이면 5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백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백신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백신은 나온 지 1986년에 나와서 엄청 오래된 백신이고요. 보시면 2세대 항원에 알룸이라는 면역 증강제를 넣었고요. GSK가 2세대 항원에 TLR4인 면역 증강제를 넣어서 하지만 여기는 일반인 대상의 백신은 아니고요. 혈액 투석 환자용 백신을 2005년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박스라는 회사가 2017년에 들어와서 2세대 항원에 TLR9과 관련된 물질로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은 약 2조 이상의 회사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보시면 3세대로 만들었고요. 면역 증강제는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번 맞는 건 기본이고 3번 맞아도 효과가 나지 않으시는 그런 무반응자까지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존의 2세대 항원의 면역 증강제를 가진 회사가 한 2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다면 저희는 3세대의 면역 증강제를 가지고 있고 무반응자까지 커버할 수 있다면 저희 회사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간염 예방 백신의 일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임상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임상 보고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습니다. 몸 안에 항체의 수치가 항체 수치가 10 이하인 사람들을 저희가 무반응자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이 무반응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로그 값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 값 1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한번 투여하니까 다 이렇게 올라가고 다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30명 비록 30명 한 임상 일상이지만 저희가 너무나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비형간염 예방 백신이 예전에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맞는 이제 의무 접종국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은 맞아라. 유아들, 인펀트들을 맞고 어린애들은 맞아라. 하지만 여기 보시면 성인들은 맞으라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맞으시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19세에서 59세까지도 맞아라라고 22년 4월에
미국의 질병관리청인 CDC에서 이걸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일반인들도 성인들도 비형 간염 백신을 맞아라라고 이제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벨루에이트 파만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 다이나박스의 매출이 점차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이나박스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회사 매출이 점차 늘어서 지금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도 한 3천억 이상의 백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네 포스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째 맞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만 맞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무반응자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의 이상으로 저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이프라인으로서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대상포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요. 근데 대상포진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수두를 앓잖아요. 수두를 앓을 때 이 수두 바이러스, 바르셀라 조스타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그때는 하얀 약 바르고 약 좀 먹으면 그냥 낫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크지 않게 이슈가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신경절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성인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럴 때 발병하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환은 아닌데 이슈는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을 일으키면서 저희가 산통보다 아프다는 평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신 분들은 대체로 항바이러스제를 한 2주 정도 드시면 대부분 완치가 되십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면역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요, 3달 이상 이 통증이 유지가 됩니다. 항바이러스를 드셔도. 그런 분들을 만성 통증 환자라고 하고요. 이거를 의학 용어로는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PHN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상포진이 중요한 건 이 포진 후 신경통이 됐을 때는요, 지금 어떠한 약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들은 아편유사제, 국소 마취제 이런 약들을 드시면서 통증을 관리하는 거지 치료되는 치료제가 없는 아주 어려운 질환이 대상포진입니다. 이래서 대상포진을 무서워하는 건데요. 지금 대상포진이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은 전 세계 글로벌하게 나와 있는 제품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약독화 생백신으로 머크라는 회사가 2006년에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 11년, 17년이 되는 1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독식을 해서 수십조를 벌었습니다. 수십조를 벌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에 2017년에 국내에만 한해서 출시를 되었지만, 하지만 GSK라는 회사가 2017년에 제조합 백신으로 전 세계에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서 보시면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50대에서는 효과가 그나마 좀 작습니다. 차이가 작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에서 보면 GSK의 효과는 91%, 그다음에 약독화 백신인 머크의 백신 34%,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GSK가 출시된 2017년의 주황색이 머크 매출입니다. 이 머크 매출을 1년 만에 다 잡아버리고요. GSK가 그 이후에 시장은 5배 이상으로 성장이 돼서 지금 현재는 거의 6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GSK가 지금 블록버스터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요. 저희 백신은 제조합 백신입니다. 그래서 GSK와 유사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원은 저희가 잘 만들었고 면역 증강제 아주 잘 만들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GSK는 QS21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질병관리청인 CDC에서 자기네들이 승인해준 백신 중에 가장 아픈 백신이다. 아프다고 한 번 맞지 말고 2번 맞아야 되니까 꼭 2번 맞으세요. 그리고 머크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다시 맞으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 및 플루라이크 심텀이라고 해서 독감과 같은 유사한 통증이어서 한 이틀 정도 눕습니다. 그 정도로 아픈데 저희는 전혀 통증이 없는 면역 증강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은 저희가 통증 없는 백신으로서는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의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진후 신경통을 저희가 막아보는 차원에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로서 전 세계 최초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저희가 세계 최초의 개발이 되냐 말씀을 드리면 대상포진 감염자는 몸 안에 대상포진이 발병한 환자는 몸 안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바이러스를 드시는 거예요. 항바이러스를 드시면서 이분들 연세가 많으시면 완치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 같은 치료 백신을 맞으시는 겁니다. 맞으시면 보시면 왜 저희만 되냐를 설명드립니다. 약독화 백신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아무리 약하게 만든들 살아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를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환자분들한테 넣어줄 수가 없어요. 의사윤리상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독화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제조합 백신은 쓸 수는 있으나 그럼 대상포진 감염자는 이미 통증을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아픈 백신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픈 제조합 백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데 그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만이 가능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데이터입니다. 머크 백신 대비는 저희가 월등히 뛰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싱글릭스 대비해서는 싱글릭스의 주황색인데 저희가 한 2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걸 봐서 저희가 아주 좋은 효과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임상이 투여가 다 완료돼서 저희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요. 투여가 완료된 이후에도 1년 동안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가 팔로우업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데이터들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머크는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회사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조합 백신을 만든 GSK는 지금 현재 아프지만 글로벌하게 너무나 잘 팔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더 좋은 제품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은 시장 규모가 원청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특히 이 두 회사 말고는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 회사가 매우 많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방 백신의 임상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1군 저용량으로서 테스트했고 2군 저희의 임상 용량으로 테스트했고 대조군으로 싱글리스와 대조를 해봤고요. 3군은 저희가 포진후 신경통까지 저희 고용량을 했을 때 안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현재는 그래서 대상자의 최종 완료가 다 되었고 지금 현재 결과 보고서를 이제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방 백신, 비형관염 예방 백신은 저희가 2번 맞는 백신으로서 지금 임상 보고서를 다 마쳤고 저희가 이제 이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글로벌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형관염 치료 백신은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임상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 치료제는 완치되는 치료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SIR 신약을 개발하는 SIRNA나 코어 이니비터를 개발하는 회사들과 저희가 공동 연구나 또는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아마 임상이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상포진 예방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올 2월에 투여가 완료됐고 내년에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파이프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희의 확장성인데요. 저희 이렇게 감염성 질환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항암 백신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 치료, 암의 치료에는 이 면역 치료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암의 치료는 1세대는 저희가 독성 항암제에서 케미칼이 있고요. 그다음에 2세대는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3세대의 면역 치료로 해서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 면역 항암제 중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겁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가 여기 키투르다 이런 거고요. 어댑티브 T셀 세라피 이런 게 카티 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데 항암 백신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암에서 유래되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럼 요 암항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독성이 없는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암으로서 자라지 않는 암항원에다가 면역 증강제를 넣어주면 면역 세포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재발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독성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항암제인데도 불구하고 항암 백신이 많이 개발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면역 증강제의 이슈입니다. TL에 관련된 부분을 세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은 지금 보시면 수많은 회사들이 항암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GM-CSF라는 물질, 면역 증강제를 써서 하는 게 한 40개 이상의 임상 사례가 있고요. 몬타나이드라는 물질을 쓰는 게 한 38개 정도 되고 폴리아이CLC라는 게 이게 TRL3입니다. 이런 게 한 30개 정도 돼서 100여 개 이상이 되는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들이 효과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메틱스라는 회사도 아주 좋은 항원들을 개발했습니다. 해서 GM-CSF나 몬타나이드로 임상 3상을 진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항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많으나 면역 증강제 이슈로 인해서 항암 백신 개발이 실패한 회사들이 많은데요. 저희의 이제 좋은 회사가 또 좋은 항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스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HSP90 펩타이드라는 이 아주 좋은 암 항원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많은 면역 증강제를 해봤는데 불구하고 효과가 미진하니 저희 물질을 가져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물질을 줬고요. 했더니 저희가 몬타나이드, TLR4, TLR78 어떤 것을 넣은 것보다 저희가 좋은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스톤사이언스라는 회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업프론트 비 25억에 개발 총 계약금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와 HSP90 항원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약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임상되고 있는 것이 100여 개 이 회사 이상이 임상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회사의 항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이 많은 항원을 가지고 있는 많은 회사들과 이런 식의 계약이 매우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항암 백신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관문 억제제 쪽의 면역항암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역관문 억제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 안에 이 암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암세포들이 이 면역세포가 다가가게 되면요, 이 PD-L1이라는 면역 관문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셀에서 나오는 PD-1이라는 면역 관문 단백질과 서로 교류해서 나는 죽이면 안 되는 세포야라고 통신을 줍니다. 그러면 이 면역 세포가 죽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관문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걸 억제를 해줘야만 암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 관문 억제제로 만드는 항암제들이 BMS의 여보이, 머크의 키투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타겟이 대부분 PD-1, PD-L1 또는 CTLA4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들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ORR이라고 해서 치료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부분 10%에서 20%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매우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 면역 증강제가 TLR2,3가 정말 너무나도 암세포에 굉장히 좋은 반응,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가 왜 이렇게 면역관문 억제제가 잘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면역 환경이 저면역원성 조항 환경에 의해서 잘 작용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콜드 튜머라고 합니다. 콜드 튜머에서 저희가 저희 면역 증강제를 주사를 하게 되면요, 이 핫 튜머인 고면역원성 종양 환경이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좀 바꿔주고 이때 면역관문 억제제를 쓰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갖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게 되었고요. 이걸 정부과제를 통해서 한 50억 정도 되는 정부과제비로 저희가 동물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면 일반 물질인 경우에 암세포가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저희가 L템포 저희 면역 증강제만을 썼을 때는 좀 줄긴 하지나 많은 용량을 쓰면 많이 줄긴 하지만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아주 적은 용량을 썼을 때도 조금 주는 것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L1 아까 말씀드린 면역관문 억제제를 넣었을 때도 조금 줄긴 하나 이렇게 유사합니다. CTLA4 똑같은 면역관문 억제제 CTLA4를 넣어도
뭐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PDL1과 CTLA4를 같이 넣었을 때도 효과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L템포, 저희 면역 증강제와 PDL1을 넣었을 때는 보시면 안티 PDL1을 넣었을 때 보시면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는 걸 보이죠? 그다음에 저희 면역 증강제와 CTLA4를 넣었을 때도 효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저희 면역 증강제와 PDL1과 CTLA4를 넣으면 완전히 암세포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키투르다의 머크의 키투르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BMS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CTLA4의 약도 있고 PDL1, 옵디브라는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키투르다의 명성에 저희 약이 추가되면 BM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CTLA4와 관련된 PDL1 이 두 가지 약을 가진 회사들과 수많은 지금 이러한 면역 감문학제는 수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많은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우수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주로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B형 간염 그럼 라이센스 아웃의 규모가 대체로 얼마 정도 돼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B형 간염 치료제입니다. 글로벌 라이센스 사례인데요. 아직도 완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 치료제 시장이 평균 1.1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형 간염 치료 백신이나 저희가 예방 백신, 대상포진 백신, 또 항암 백신,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까지 해서 저희가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1조 이상의 시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라이센스 아웃을 훌륭히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아주 차별화된 면역 증강 플랫폼을 가진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고 또한 저희가 플랫폼 기술이다 보니까 확장성도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화되고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노인들은 면역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면 노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항노화 이런 쪽의 분야에 굉장히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어 기술이전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면역 기반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래형 생명과학 회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 또 저희는 차병원 그룹이 든든하게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산학연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점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투자자분들께서 좋은 회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차백신 연구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